이렇게 배터리 상태도 제대로 체크를 못하고 산다면 그냥 차라리 디젤 차를 사는 게 낫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로도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이제 살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컨디션인데요. 충격적이게도 많은 소비자분들은 이 배터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거의 99.9%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중고차 안전하게 구입하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배터리 상태를 어느 정도는 이제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연구소 주소를 찍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안 걸리네요. 지금 15km밖에 안 걸리고 지금 35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놀랍게도 이 하이브리드 차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이 상태를 모르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배터리 상태를 어떻게 체크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SOH라는 단어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신차 대비 배터리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체크를 하는 용어인데요. 문제가 정말 비싼 스캐너로 진단을 해도 배터리 수명이 안 나와요. 이게 뭐 제조사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막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안 나오고요.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SOH 값이 나오는 차들도 있는데 그 값이 또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스캐너인데 굉장히 비싼 장비란 말이에요. 이걸로 찍으면 대부분의 정보가 나오는데 뭐 10만 킬로 넘게 탄 전기차가 배터리 값이 막 100%로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 이래서 정말 판매자도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판매를 할 때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이렇게 전기 모드로 얼마나 많이 개입이 되는지, 그리고 계기판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충전은 잘 되는지, 또 이제 배터리가 바퀴로 힘을 잘 전달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트립상 연비 자체도 최근에 몇천 킬로 주행한 값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 10,000킬로 동안 이제 누적된 연비가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8킬로 정도 찍혀 있으면 사실 이 복합 연비보다 높게 있는 거기 때문에 키로수가 지금 13만 킬로를 탔지만 배터리 상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점검을 하는 방법조차도 배터리 상태를 수치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방법도 좀 한계는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본 게 이 배터리는 많은 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셀의 데이터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 뭐 중고차 경력이 오래됐다 해서 또 많은 차를 팔아봤다고 해서 이 모든 차를 다 딥하게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르면 배워야지. 그래서 지금 엄청난 분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이 배터리나 이제 전기차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그 연구자자 이제 박사님을 만나러 가고 있고요. 제가 뭐 이제 이거를 정비하는 방법까지 배운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배터리를 이제 차에서 분리하지 않고 이 차의 컨디션을 최대한 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오려고 합니다. 진짜 배터리가 중요한 게 이런 하이브리드 차에 배터리가 고장나면 정말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으면 막 400만 원, 500만 원 이상도 수리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탄다고 하면 그냥 내연기관에다가 무거운 배터리 그냥 달아놓고 오히려 연비가 안 좋게 다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소비자의 불안을 좀 해소시킬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교육받고 나와서 일반인 분들도 배터리를 이제 최대한 잘 체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벚꽃 너무 예쁘다. 이런 날 공부를 하다니. 이제 비가 와가지고 지금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혹시나 촬영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양해를 구하고 나서 또 안 되면 뭐 제가 끝나고 나서 내용 정리를 해서 전달 드리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일단 잘 다녀오겠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이건가요? 예, 셀카까지 요걸로 들어가면 다 나오더라고요. SOC까지는 나오는데 SOH가 안 나오고 이제 셀 전압은 이렇게 나오고 정확가까지 볼 수 있게 나오는 스캐너긴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놓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세요. 미친 듯이 바닥까지 밟으셔야 됩니다. 스톨 테스트 얘기하시는구나. 일단 사이드를 채우고 예, 사이드를 채우고 악셀 페달 밟아서 나가는 거 보세요. 네. 그죠? 됐어요.
지금 이 차는 네. 조금 극가적으로 했을 경우 모터도 어시스트를 할 거라고 봤는데 네네. 모터가 어시스트 해버리면은 전기값이 이렇게 확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 수를 갖다가 시켰더니 BMS에서 배터리 전기를 갖다가 쓰지를 못해. 토크가 높은 환경에서는 아예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자고 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하이브리드의 경우 희망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좌우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부하를 줬을 때 전압의 우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차는 부하를 주면은 엔진이 주력으로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네. 배터리가 거기서 쏙 빠져버리니까는 네. 우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엔진이 개입하지 않는 저속 환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저속에서는 배터리의 소모 전류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차가 엔진이 안 돌아가고 순수하게 모터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제한 속도가 40km로 네 정해져요. 맞습니다. 42km인가까지. 네.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올라갈 때 오르막이 있어요. 네네. 엔진이 개입 안 하게 올라가세요. 가능해요. 네. 이 정도 속도로 가야 되거든요. 조금 더 빨리 가보세요. 엔진 안 돌아가게. 여기서 조금만 더 치면 엔진 가요. 50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개입했어요. 순간적으로다가 100까지 쫙 올라갔는데 엔진이 돌았네? 네, 마지막에요. 그렇다면 하이브리드는 50 정도가 거의 한동 거죠. 지금이 어떤 걸 체크하는 거예요? 배터리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유효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지의 원천적인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가는 거예요? 네. 아까보다는 약하네. 아까는 40, 50 정도 갔는데. 아까 근데 거의 맥스였긴 해요. 그래서 맥스라서 갑자기 그 엔진이 개입을 해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신뢰성이 있으면 SOH 대신에 얘가 원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3에서 2.9로 떨어졌는데 네. 근데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온도에 반비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걸 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데이터를 못 써먹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이거 자체로 어떻게 배터리 상태가 좋은지를 그렇죠.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은 네. 다른 차가 왔을 때 동종 차종이어야 돼요. 네네. 이 차는 이 차들이 기준이 있고 다른 차는 그런 차들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거 다 다르니까는 그런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에 따라서도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이 저항이 높으면 무조건 불량이란 말입니다. 낮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2만 킬로 이내에 있는 차가 네. 내부장이 2.9이다. 근데 똥차나 비슷한 차가 왔다. 네. 근데 그때 내부장이 3.33이다. 네. 그럼 이보다는 높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꼬른 거예요. 이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됐죠? 13만입니다. 13만? 네. 그래 뭐 잘 됐네. 똥차가 13만에서 3mm 이하라면은 현적이 나온 놈도 이 값하고 같은지. 근데 현적이 나온 놈도 이 값이고 현적이 못한 이 차도 이 값이면 이제 이것도 나가리예요.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희망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딱 보는 거는 희망은 제로고 아까 잠깐 테스트했지만 그걸 가지고 연산해서 프로그램으로 답을 주는 거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셀 전압이 예를 들어서 뭐 58번이랑 64번이랑 달라요. 상관없어요? 원래 같아야 되지만 달라야 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키를 끄고 가만히 세워두면은 셀 반환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알려면 충전이라든가 부하를 걸었을 때 달라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진짜지 그러면 차 세우고 보는 것은 마찬 개털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그런 테스트를 근데 아까 하면서 같은 그런 테스트는 잠깐이기 때문에 네. 크게 우라를 안 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승을 했을 때 이 전압값이 일정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래야지.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저희는 진짜 SOH를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배터리 건강 상태라고 하니까. 근데 예. 이런 거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이제 임시로다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장은 완벽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많이 약하다. 저는 최근에 한 10,000km 정도의 연비랑 그리고 현재 내가 시승하면서의 연비를 이제 이 제조사에서 발표한 복합 연비랑 비교를 해보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아주 나쁜 엔진을 걸러내기에는 괜찮은 거는 맞죠. 그래요. 나름대로 절대 상대 비교니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희망은 받네요. 그래도. 근데 저 이 정도만 배워도 그래도 이거라도 테스트하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EV 진단평가사라고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전기차랑 배터리에 관련된 이제 진단하는 자격증인데 오늘 대화 나눠보니까 또 거의 기출위원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점검을 잘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좀 더 딥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아마 조만간 이제 완벽하게 나올 건데 전기차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보증 연장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 중고차를 사면 보증기간이 너무 짧게 남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를 아예 그냥 보증을 저희가 무료로 해드려 버리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 준비 중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험사랑 아예 그냥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전기차 봐봐. 전기차가 너무 많잖아.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발전하는 모습으로 좋은 차 골라드릴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성장을 할 거니까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기분 좋았던 게 제가 생각했던 이 전기차를 고르는 관점이 유의미한 실험이다, 테스트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과 오늘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차를 점검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처럼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발로 열심히 뛸 거니까요. 저희 채널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